안녕하십니까. 비면허 주파수 활용 요망기술 실증 사업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전파진흥협회 김유혜 팀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사업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기관, 기업 담당자님들과 본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증사업 공모 관련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사업 개요를 시작으로 선정 평가 절차 및 기준, 주요 지침 및 참고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4년 요망기술 실증 사업 추진 배경입니다.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혁신으로 인해 전파기술은 국민 일상과 산업의 필수제로 자리매김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와이파이, IoT 등의 비면허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은 AR, VR, 무인인동체, 스마트 공장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고 저비용 고성능의 장점으로 인해 활용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국내 사업자들이 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실환경에서 검증하고 기술 및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비면허 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및 공모 개요입니다. 실증 사업은 비면허 주파수 공급에 따른 시장 조기 활성화와 대국 및 디지털 혁신 서비스 창출 등을 위하여 유망 정파 기술 및 서비스를 실환경에서 실증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4년 모집 분야로는 국민의 디지털 혜택을 조기 확산할 수 있고 디지털 지역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 선도형, 비면허 주파수 기술의 선제적 검증을 위한 기술 검증형 2개 분야이며 정부 지원금은 기술 및 서비스 구축과 관련된 비용, 인건비, 여비 등 실증과제 수행과 관련된 직접비에 활용할 수 있고 인건비는 정부 지원금의 최대 20%까지 산정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별 세부 내용으로 분야 1의 서비스 선도형은 사회적 수요가 높거나 지역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비면허 주파수를 기반으로 서비스 실증이 가능한 분야로 총 3건, 과제별 최대 2.49억 원을 지원합니다. 분야 2의 기술 검증형은 주파수 정책에 근거하여 새롭게 기술 검증이 필요하거나 기술적 혁신성, 난이도 등이 높은 서비스를 실증하는 형태로 총 1건 최대 4.21억 원을 지원합니다. 각 과제는 전파법과 관련된 규정,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분야별로 적합한 제한이 없을 시 다른 분야로 전환하여 대체 선정하고 그러할 경우 예비 선정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총액 및 지급 비율은 정부 보전금 지급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업 수행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고 실증 기술 서비스의 고도화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성과 확산 가능성이 뛰어난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25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연속 과제의 선정 여부는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 추진 전략과 정책 수립을 담당하게 되며 전담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사업 기획, 계획 수립, 기술 및 정책 지원, 사업 수행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업 수행 기간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실증 과제 수행 계획에 따른 기술과 서비스 실증을 담당합니다. 사업 수행 기간이 컨소시엄인 경우 주간 사업 수행 기간 1개, 참여 사업 수행 기간은 1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이 가능하며 컨소시엄을 대표하는 주관기관은 과제에 대한 총괄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전담기관과 컨소시엄 간의 행정, 기술적 이슈 등에 대한 조정과 조율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본 사업은 2월 현재 과제 공고 및 신청 접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과 4월 초에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며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는 4월 중 사업 내용, 예산 등의 검토와 조정을 거쳐 4월 중 최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수행 과제는 7월 중간 점검, 10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12월에는 최종 보고서 제출에 따른 최종 평가를 실시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업 종료 후 회계 정산과 정산 보고서 제출을 통해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본 사업의 신청 자격은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기술과 서비스 실증이 가능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국내 기관 또는 단체이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용역을 통한 참여는 불가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공기업 등의 기관 또는 단체가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컨소시엄으로 사업에 참여하시는 기관 또는 단체는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 제외 대상은 공고문에 포함된 비면허 주파수 활용 요망기술 실증사업 운용관리 규정 제9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로 기업의 부도,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신청 서류가 거짓이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오니 해당 규정을 참고하셔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실증사업비의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 두 사업비로 구분되며 정부지원금은 사업수행기간의 형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편성하셔야 합니다. 사업수행기간이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최대 75%까지 편성이 가능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70%,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기타의 경우 최대 50%까지 편성이 가능합니다. 민간부담금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주관, 참여, 수요 등으로 이루어진 사업 수행기간이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현금 부담 비율도 반드시 편성하셔야 합니다. 현금 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기타의 경우 민간부담금의 15% 이상이 편성되셔야 합니다. 현금 부담의 경우 인건비만 산정이 가능하며 지자체와 수요기관이 민간부담금을 부담할 경우에는 현금의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사업비 편성 예시 보시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 원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컨소시엄으로 공동 참여하여 중소기업이 2억 원, 대기업이 1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정부지원금 1.5억 원 이하, 민간부담금 0.5억 원 이상을 편성하셔야 하며 대기업은 정부지원금 0.5억 원 이하, 민간부담금 0.5억 원 이상을 편성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2억 원, 민간부담금 1억 원으로 총 사업비 대비 정부지원금 비율 규정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편성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중견기업이 총 사업비 2.67억 원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최대 7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지원금 1.85억 원 이하, 민간부담금 0.82억 원 이상으로 편성하셔야 적절하게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 6억 원의 기준인 경우에 중소기업, 공기업이 컨소시엄으로 공동 참여하여 중소기업이 4억 원, 공기업이 2억 원을 편성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금 3억 원, 민간부담금 1억 원 이상을 편성하셔야 하고 공기업의 경우 정부지원금 1억 원, 민간부담금 1억 원 이상을 편성하셔야 합니다. 총 사업비 6억 원 대비 정부지원금 4억 원, 민간부담금 2억 원이 편성되었으므로 총 사업비 대비 정부지원금 비율 규정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고기간인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17시까지이며 접수는 이나라 도움을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이나라 도움을 통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마감기한인 3월 26일 화요일 17시 이후에는 어떠한 형태로도 신청이 불가하니 가급적 마감일 전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신청서, 수행계획서, 신청기관 현황자료,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등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입니다. 선정평가는 사전평가, 서면평가, 발표평가 총 3단계로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1단계 사전평가에서는 제출 서류 누락, 참여 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 조건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사전평가는 전담기관이 검토하고 2단계 서면평가 및 3단계 발표평가는 6인 내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심사합니다. 각 평가는 최고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 점수를 산출하며 2단계 서면평가 점수의 20%, 3단계 발표평가 점수의 80% 비율을 반영 합산한 점수에 최종 가산점을 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단 서면평가와 발표평가의 각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는 탈락 처리합니다. 서면평가에서는 사업 이해도 및 목표 달성 가능성과 우수성, 시장성을 평가하게 되며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 및 부합성 30점, 실증 목표 달성 가능성 30점, 기존 유사 기술, 서비스 대비 우수성 및 차별성 20점, 시장화 가능성 및 파급 효과 20점으로 총 100점 만점입니다. 발표평가에서는 사업 부합성, 실현 가능성, 구체성 등 3개의 평가 기준을 갖는 사업계획의 적절성에 총 40점, 기술 실증 효율성, 기술의 확산 가능성 등 5개의 평가 기준을 갖는 실증 타당성에 총 40점, 과제 수행 능력, 전문성, 사업관리 역량 등 3개의 평가 기준을 갖는 추진 역량 총 20점으로 만점 1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추진 역량 평가 항목은 모든 지원 분야에 동일한 배점이 부여되나 실증 타당성 평가 항목은 지원 분야별로 배점이 일부 상이합니다. 서비스 전도형은 기술 실증의 효용성, 확산 가능성, 지역 기여도가, 기술 검증형은 기술의 필요성, 혁신성과 난이도가 보다 높은 배점이 부여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 가점으로는 지역 참여도와 정책 연계성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 참여도는 지자체, 지역 소재, 공공기관 등의 사업비 매칭과 과제 참여도 및 협력 의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정책 연계성은 디지털 경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의 부합성을 평가합니다. 가산점은 총 7점으로 지역 참여도에 5점, 정책 연계성에 2점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지침 및 참고사항입니다. 본사업은 한국전파진흥협회의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 운용관리 규정과 2024년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신규 과제 공모 안내서에 의해 수행 관리되며 규정 및 공모 안내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과 그 부속 지침을 준용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 신청 시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편성하실 때에는 공고문에 첨부된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사업 운용관리 규정 제6장 사업비 산정 및 정산을 준수하여 편성하셔야 합니다. 사업비 집행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내입니다. 본사업의 수행 기간은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회계정산 수수료는 사업비에 산정하셔야 합니다. 사업 수행 기간은 사업 결과물에 대한 시연회 등 실증 사업에서 통합 추진하는 사업 홍보와 성과 확산을 위한 예산을 수행계획서에 반영하셔야 하고 과제별로 실증 시연회 운영비 250만 원 및 통합 홍보 동영상 제작비 350만 원 이상을 편성하셔야 합니다. 전담기관으로부터 공지되는 회계교육, 부패방지 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에 필수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업관리 및 집행은 기금사업 관리 시스템인 PMS와 이나라 도움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에 따라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등의 계약 행위,
또는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의 경우 주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은 유튜브 영상 댓글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